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사주에 충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실전에 관련된 그 키포인트를 조금 제가 알려드리는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사주 충의 실전 해석 키포인트. 자, 제가 사주 공부를 하면서 사주 유튜브 강의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주 관련된 책, 서적들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충에 대해서 인신충은 어떻고, 사해충은 어떻고, 좌우묘유충은 어떻고, 진술충미충은 어떻다. 이런 어떤 충에 대한 설명이 이제 쭉 나옵니다. 저도 앞전에 어떤 충의 의미라든가 생지의 충, 왕지의 충, 묘고지의 충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갖는다, 이런 강의를 이제 했어요. 근데 그거는 기본 이론적인 내용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주에서 그래서 충이 사주의 원국에 들어있든지 운으로 들어올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강의를 하신 어떤 선생님들이 조금 제가 볼 때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강의를 하는 저의 어떤 이 주안점은 뭐냐면, 물론 이론적인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보다 훨씬 이론적으로 해박하시고 내공도 있으시고 하신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강의를 찾아서 물론 보시고 계시겠죠. 거기에 저는 실제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를 하고 사주 원국이든 운을 봤을 때 진짜 조금 사주를 풀이를 좀 가능하게끔 어떻게 하면 제가 알려드릴까, 그쵸?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강남의 일타 학원 강사처럼 핵심, 쪽집게, 그리고 어떤 서머리해서 요약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사주 시험이나 사주 모의고사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쵸? 어떤 여러 가지 사례나 예제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실전적으로 풀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강의를 좀 차별화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충에 대한 강의 중에 제가 앞전에 여러 강의를 했거든요. 오늘 강의가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강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름 쉽게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서 좀 강의를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시면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사주의 충, 사주충 해석의 기본은 뭘까요? 공성 해석이다. 이 궁성. 자, 궁성 해석이 사주충 해석의 사실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생지의 인신충이나 사해충, 왕지의 어떤 묘유충이나 좌우충, 그 다음에 묘고지의 진술충이나 충미충이 각각의 조금 미세한 차이들은 있지만, 그것을 실제 사주에서는요, 그게 좌우충이냐, 인신충이냐, 진술충이냐, 그게 정말 어떤 사주 해석에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냥 어느 자리에 충이 있냐, 운에서 그 충이라는 글자가 들어와서 연월일시 어디에 놓인 글자와 충을 하느냐, 그거에 따른 궁성 해석을 해주는 게 사주 충에 대한 해석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충뿐만 아니라 형이나 합, 그쵸? 파나 해, 이것들을 해석을 할 때 가장 기본은 궁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주충이 우리 생지충,
그 다음에 왕지, 묘고지. 예, 충을 구분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진짜 이 궁성이 기본이다. 그리고 이 생지, 왕지, 묘고지의 충에 대한 이 기본 의미는 뭐 생지충은 어떻고 뭐 좌우충은 어떻고 했지만 가장 기본 해석할 때 이게 변화, 변동, 이동, 그쵸?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고, 깨짐, 부딪힘, 그리고 이별, 플러스 만남. 충이라고 해서 단순히 헤어진다, 이별만을 뜻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충이라는 의미가 비울충이거든요. 비우고 채워지는 어떤 그런 운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만남과 이별을 모두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구설, 그렇죠? 구설의 인자도 있다. 그리고 인신충이나 묘유충이나 아니면 이제 사해충, 어떤 생지의 충만이 사고의 어떤 액시던트, 그렇죠? 어떤 급박스럽게 일어나는 교통사고라든가 무슨 골절사고라든가 하는 그런 사고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충, 6가지, 6충은 모두 어떤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그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은 조금 이렇게 합한다고 하니까 좀 좋은 것 같다. 충은 깨진다, 뭐 찢어진다, 뭐 이별한다, 사고 난다 해서 나쁜 것 같다.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어떤 이러한 변화나 변동, 이동, 어떤 이런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부동산이든, 그쵸? 내가 뭔가를 땅이든 아파트든 주택이든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정말 안 되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부동산 규제가 하도 심하니까 이제 안 되다가 충운이 들어와서 문서가 매매가 됐어요. 그럼 이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너무 헤어지고 싶은데 못 헤어지고 있다가 충운이 들어서 헤어졌어. 그거 좋은 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혼자 살고 있다가 누군가 되게 만나고 싶었어. 충운이 들어오면 헤어짐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만남, 그쵸? 그럼 내 인간관계에 변화 변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주를 해석해주는 사람이 지레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속단을 해서 그 내담자한테 겁을 준다든지 괜히 이렇게 희망 고문의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그 현상을 그대로 읽어주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생지충, 왕지충, 뭐 묘고지충을 막 구분해서 디테일하게 하기보다는 크게, 그렇죠? 이런 게 어떤 궁성 이전에 충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변화나 변동의 어떤 그런 인자로 보고 여러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 궁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초급 시간은 아니지만 반복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연주가 있고요, 월주가 있고, 일주가 있고요, 시주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8글자가 이렇게 연월일시가 있어서 이게 천간, 지지. 뭐 천간은 드러난 모습, 기운이고 어떤 대외적인 모습, 지지는 현실, 결과적인 모습.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이 천간은 글자에서 어떤 천간의 모습은요, 운이나 이런 모습은 성패를 얘기를 하고, 지지는 어떤 길흉을 또 이제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 연월일시에서 이 연주가 뜻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시기적으로 보면 연주는 우리가 초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년. 그쵸? 월주는 청년. 그 다음에 일주는 중년. 그 다음에 이걸 뭐 말년 또는 노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통 예전에는 이 연월일시를 나이대로 보면 뭐 태어나서부터 15, 그 다음에 뭐 15에서 30, 31에 16, 그 다음에 31에서 뭐 45, 46에서 뭐 50, 이렇게 46에서 60이죠. 60세 환갑을 기준으로 이렇게 15년씩 옛날엔 끊었다면, 요즘은 이게 또 이거 초년, 청년, 중년, 말년을 나이를 어떻게 끊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초년이다, 청년이다, 뭐 중년이다, 말년이다 얘기하지만 또 정확한 거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알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태어나서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20세, 뭐 20에서 40, 40에서 60, 뭐 60에서 뭐 80, 그 이후로 이렇게 또 본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요, 60세에서 75세는 다시 초년이다라고 이제 그런 이론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연월일시를 초년, 청년, 중년, 말년으로 보는데, 또 원형 이정이라고 해서요, 이 19로 이래서 뭐 19, 그쵸? 19에서 이제 20에서 뭐 38, 39에서 57, 58에서 그 이후를 또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요, 이 연월일시에서 우리가 대운이 있거든. 대운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6번째 대운은 월지와 충을 하는 대운을 맞이를 하거든요. 그 대운이 6번째. 보통 6번째 대운은 우리가 51에서 나이 60세 요 사이에 이 대운이 들어오거든요. 누구든, 어떤 분이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0대운이다 보니까 60에 이제 6대운을 맞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요 이후를 우리가 이제 말년 또는 노년까지 이 궁성 연월일시 플러스 대운의 어떤 이 바뀌는 시기를 우리가 또 접목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딱 이렇게 나이를 딱 끊어서 두부로 칼을 자르듯이 딱딱 끊기는 애매하고, 요렇게 어떤 50일에서 60세 사이에 대운이 들어오는 그 이후의 시기를 저는 노년이나 또 말년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타당치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임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나이대를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초년, 청년, 이게 나이가 지금은 이제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요거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자, 이런 시기적으로는 어떤 이런 시기를 뜻한다. 그렇죠? 그리고 육친, 인간관계 할 때 이 초년의 연주가 뜻하는 것은 조상, 이 조부모를 뜻하고, 이 월은 부모, 형제, 그리고 일지죠. 지금은 이제 요것은 이제 내 몸 또는 배우자,
시는 자식. 이것은 이제 배우자는 일지를 이제 뜻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공간적인 의미는 연주는 이제 국가 또는 우리가 해외, 그렇죠? 요거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나 월은 이제 직장, 그렇죠? 이거는 나, 그렇죠? 이거는 내 비밀 공간, 어떤 잠재 의식이나 잠재 능력, 이렇게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나눠서 이 연월은 내가 살아가는 큰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나 플러스 내 가정, 나와 내 가정을 이제 뜻하는 어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궁성의 해석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주하고 연주에 좌우충이든 뭐 인신충이든 이제 충이 있다 그러면, 특히 인신충, 사생지의 충이다 그러면 초년하고 청년기에 어떤 충적인 어떤 활동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역마라든가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나 직장인, 내가 살아가는 사회나 어떤 이 국가의 모습은 내가 봤을 때 되게 바쁘게 변화 변동이 많은 사회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일주하고 월주에 충이 있다, 좌우충이든 진술충이든 묘유충이든 충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나와 내 부모 형제가 내가 부모님하고 가깝게 계속 붙어서 지내는 것보다 떨어져서, 그쵸? 역마나 떨어져 지내는 게 좋겠구나. 내 배우자도 되니까, 충은 지지에서 일어나는 어떤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하고 우리 부모님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게 긍정적인 모습이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보다는 떨어져서 사는 게 긍정적인 모습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업무를 보면서 책상에 앉아서 고정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이 없는 일이 아니라, 뭐 운수업이라든가 아니면 바쁘게 이렇게 뭐 인터넷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역마적인 그런 기운이 있겠구나. 그쵸? 시주와 월주에 충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일단은 중년 이후 노년에도 바쁘게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식을 좀 일찍 독립을 시켜서 붙어서 내가 캥거루처럼 이렇게 케어하기보다는 일찍 뭐 유학을 보내든지 기숙사 학교를 보내든지 해서 이제 자식하고 좀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좀 좋겠구나. 어떤 이런 모습에 이 궁성 해석을 우리가 이 시기적으로, 육친적으로, 어떤 공간적으로, 그쵸? 이런 의미를 우리가 그냥 충의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길흉도 어느 정도, 운에서의 길흉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십성을 우리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좋다 나쁘다 하는 어떤 그런 기운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십성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주충의 해석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충은 뭐 육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인신충, 사회충. 그래서 원국에 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국에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이게 원국, 이제 두 번째 궁성 해석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충이 자, 두 번째는 원국에 있을 때, 사주 원국, 그 다음에 운으로 올 때가 해석이 다릅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잘 설명이 돼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주 원국이라는 것은 사주팔자 8글자 안에 이제 이 충이 되는 글자가 들어있을 때, 아니면 원국에 사주에 충이 있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운으로 글자가 들어와서 이게 충이 있을 때, 이 어떤 차이점이 뭐냐면, 원국에 있을 때는 자, 예를 들면은 사주가 이런 사주가 있다. 그렇죠?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기본적인 궁성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나와 내 부모가 조금 떨어져 지내는 게 좋겠구나. 내가 직업성은 역마적인 직업성을 가지는 게 좋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내 또 배우자와 우리 부모님과는 조금 떨어져 지내는 게 좋겠구나 하는, 이 원국에 있을 때는요, 그 궁성에 따른 그런 관계성, 그 다음에 직업성, 그런 어떤 생활, 우리가 패턴을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사주에 충이 있다고 해서 매번 그렇게 뭐 여기 이제 뭐 좌우충이 있다, 그럼 나하고 계속 충적인 일이 발생한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궁성적인 어떤 해석이 내 생활의 기본적인 그런 패턴과 어떤 직업성과 관계성, 관계성이라는 건 육친적인 어떤 관계성이 이러한 충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늘 어떤 그런 사건, 사고나 그게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이렇게 사주에 충이 있으면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이제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오는데, 이게 바다에 배가 떠 있는 모습, 이렇게 바다에 배가 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약간의 출렁출렁하면서 배가 바다에 떠 있죠. 그래서 늘 어떤 날은 뭐 바람이 태풍이 와서 막 심하게 흔들릴 때도 있고, 아니면 또 잔잔한 파도에 이렇게 배가 안전하게 떠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늘 어떤 바다에 떠 있다는 게 어떤 충을 내가 사주의 원국에 있다면, 그 어떤 뭔가 사건, 사고나 바람이나 그 영향에 내가 바로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운이다. 사주에 충이 없다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태풍이다. 태풍이 온다. 그러면 그런 운이, 나를 충하는 운이 들어오면요, 바다에 떠 있는 배는 그 태풍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는 겁니다. 근데 아니면 이제 이 육지에 자동차가 있는 모습. 충은 일단 이 태풍이 왔을 때 바다에 떠 있는 배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육지에 있는 자동차는 이 어떤 그 충적인 요소가,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 원국에 충이 없을 때를 제가 이제 비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좀 비유가 맞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이 충이 있다는 것은 그런 잠재적인 늘 어떤 불안함, 가능성을 없는 사람보다 이게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인자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내가 그쵸? 화약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늘 좀 불안해. 화약을 갖고 있어서. 그쵸? 근데 내가
화마. 불하고 가까워지면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화약에 불이 붙으면 그게 바로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충이 있는 사람은 화약을 갖고 있든지, 평소에는 화약 갖고 있다고 계속 빵빵빵 터져서 어떤 폭발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수류탄을 갖고 있다. 수류탄의 어떤 안전핀을 뽑았다는 것은 충운이 들어왔다는 어떤 그런 변화변동, 사고나 어떤 그런 운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국에 있다고 늘 그런 충이 계속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인자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품고 있다. 공성적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운으로 들어올 때. 들어올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이렇게 충의 기운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오화나 자수가 들어와서 좌우충이나 오자충을 하는 경우, 그렇죠? 아니면 사주에 이렇게 유가 있어요. 유가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묘에 들어와서 묘유충을 하는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 충적인 기운이 없었는데 그 운에 급격하게 일어나는 충작용이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운으로 들어올 때는 이게 해당 궁성의 그 운, 여기 이제 대운, 또 운도 차이가 있어요. 대운과 세운. 그 운에 중성의 그 운에 충적인 사건, 사고, 변화, 변동이 발생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요 세운일 때는 그렇고요. 대운은 우리가 10년간을 대운이라고 보거든요. 보통 뭐 대운이면 우리가 좋은 운, 아주 좋은 운을 대운인다 이렇게 보통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얘기를 하겠지만, 대운이란 것은 1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체와 용의 개념을 봤을 때 사주 원국을 우리가 이제 명,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운을 우리가 운이라고 이제 봅니다. 운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명운이라고 하는데, 이 대운은요, 운의 모습이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체로 봅니다. 체. 그 다음에 운을 용으로 본다면, 대운은 체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운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대운은, 그럼 10년 동안 계속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느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러한 어떤 환경에 1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에 이렇게 5주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주 팔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대운은 제가 볼 때는 연월일시에 대운이 하나 여기 붙어서 어떤 체의 요소, 그 10년 동안 이러한 사건, 사고, 변화,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환경에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환경에 또 놓인다. 그래서 특히 이런 대운에 10년 동안 대운에 세운으로 들어와서 충이 발생하면, 예를 들면 이게 대운이다. 그럼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묘유충의 환경적인 요소에 늘 노출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배우자궁이 10년 동안 불안할 수도 있고요. 내 몸이 또 어떤 사고나 변화 변동에 늘 어떤 그런 기운에 이제 올려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운으로, 그쵸? 여기에 다시 묘가 들어오든지 유가 들어온다. 이럴 경우는 이렇게 묘유충을 다시 힘을 얻어서 묘의 어떤 이 기운이 강해져서 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유운이 들어오면 대운과 세운의 어떤 충적인 요소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요 해에만, 요 1년 동안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서 이 사주의 원국에 있을 때와 운으로 들어올 때 어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해석에 달리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우는 1년 동안에 사건, 사고, 변화, 변동이 그러면 1년 내내 발생하나요? 사고가, 구설이, 변화, 변동이. 그러면 또 우리가 여기에서 운은 또 월운까지 있거든요. 월운.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계속 발생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사고가 난다. 그러면 뭐 한 달 동안 매번 사고가 나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일운까지 간다. 근데 대운, 세운, 월운, 일운 그러면 그날 계속 언제 발생하나요? 몇 시에? 그렇게 이제 따지다 보면 이게 너무 이제 점처럼 가게 되는데, 제가 볼 땐 사주는 물론 이렇게 보면 시나 이렇게 딱 어느 사건이나 사고는 발생하는 딱 시점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볼 때 사주로 맞춰내기는 조금 제한이 되지만, 그래도 그런 기운이, 패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꼭 그때 발생하나요? 발생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내가 충이 있는 때 밖에 안 나가고 운전도 안 하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집에만 있겠다. 그러면 그 운을 좀 비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점처럼 탁 이렇게 찍어서 그날 사고 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학문이 아니고요. 좀 커다란 이제 패턴을 읽어내는 그런 이 자연의 이치를 인간의 삶에 투영을 해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일운 시운까지 봐서 그 충이나 이게 발생을 하는 시점을 딱 규정짓기는 힘든 어떤 학문이다.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임상에서는 이렇게 큰 어떤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가 점점 해서 탁탁탁 어떤 그 시점이 탁 일어나는 그런 모습은 또 아니더라. 하지만 그런 기운이 상당히 두드러진다. 이 글자 하나의 기운이 겹쳐지면 이렇게까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궁성에 따른 해석, 그 다음에 원국에 있을 때와 운으로 들어올 때의 어떤 차이점, 그 사주 통변을 해보면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 원국에 충이 있다 그러면 뭐 당신 직업성은 역마의 기질이 있네요. 가만히 뭐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를 보는 어떤 그런 직종은 아니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든지 변화와 변동 어떤 그런 삶을 직업적으로 갖게 되겠네요. 아니면 초년에 어떤 그런 사건 사고가 좀 있었겠네요. 그 다음에 노년에 또는 이제 뭐 자식이 있다면 자식을 좀 일찍 독립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로, 그쵸? 뭐 일과 시에 충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주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충은 합으로 해소 되고 합은 충에 풀어진다. 자, 일단은 뭐 충하고 형도 있지만 형운에도 이제 합이 이제 풀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충 강이니까. 근데 이게 또 마냥 그렇냐?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어요. 인, 해, 사. 그렇죠?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원국에 충은 이거는 인의 합이죠. 사해 충이잖아요. 그러면 합이 돼 있고 충이 있으니까 이거는 충도 아니고 합도 아니고 그냥 글자겠네요.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자신있게 내려주신 선생님은 못 봤거든요. 책이든 유튜브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궁성적으로 충도 일어나고요. 합도 일어납니다. 원국에 이렇게 있을 때, 원국에. 이 작용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 내 부모와는 충적인 요소고요. 나와 내 자식은 붙어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자식은 유정하다, 육합이니까. 하지만 나와 내 부모는 조금 내가 부모한테 일찍 독립을 한 모습이다. 그리고 내 직업성은 사회충의 어떤 역마적인 직업성을 또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내가 어떤 노년에 하던 일을 좀 계속 이어서 놓지 못하고 어떤 같이 이어지는 어떤 그런 직업성을 또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운으로 들어올 때 어떤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원국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각각의 궁성대로, 그다음에 나중에 십성이 가미되면 좀 더 디테일해지는데, 그거대로 우리가 그냥 충은 충대로 합은 합대로 우리가 사주 해석을 해주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 있다. 여기 이제 사화가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인의 합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15다는 월이 훨씬 작용력이 우리가 크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합을 하고 있는 운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화는 인사형, 사해충 이렇게 하면서 요 사화가 들어온 그 운, 그쵸? 대운이면 10년간, 세운이면 1년간 이 합작용이 풀어집니다. 풀어지고 월지에는 어떤 깎고 맞추고 형사 뭐 고발이라든가 뭐 소송이라든가 어떤 형적인, 그쵸? 깎고 맞추고 조정하고 하는 구설에 오르든 그런 직장, 부모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일지하고는 충을 하니 배우자공이라든가 내가 어떤 역마의 기운을 또 이렇게 쓰게 되는 운이 오면서 요 기운이 또 인의 합이 내가 하는 일, 내 부모님이 하는 일을 내가 같이 돕든지, 그쵸? 형제랑 같이 뭔가를 하든지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요 10년간이나 운이 있을 때는요, 이 합기운이 풀어진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이제 보면 반대로,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다. 운에서 이렇게 충이 있다. 그러면 해서 자, 우리가 해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충하고 있었는데 인의 합이 기운이 들어오죠. 그러면 인신충이 이제 풀어지면서 충기운이 요 운에는 풀어지면서 내 어떤 배우자궁에 합이 들어온다든가 어떤 내 몸에, 그쵸? 일간에 합이 들어오니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합작용이 생긴다. 그리고 요 충은 합을 탐합망극해서요, 합을 하다가 이 충은 이제 천간으로 올라가면 극이잖아요. 이 충의 모습보다는 합하는데 내 요 운 동안은 어떤 삶이 그런 패턴으로 쓰여진다,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입니다. 충은 또 합을 해서 되고 합은 또 충에 풀어진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 있다. 이게 충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운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인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삼합의 반합으로
월지랑 또 합작용을 하면서 이 좌우충은 약화됩니다. 약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이제 술운이 들어오면 또 이게 오술합, 반합으로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미토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오미합, 육합으로 좌우충 기운은 요 운 동안, 그쵸? 인이나 술, 요 운 동안은, 이 좌우충의 기운은 사라지고, 역마적인, 충적인 기운은 사라지고, 이 합의 기운, 월지의 합의 기운에 치중하는 어떤 그런 삶이나 관계성을 유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읽어낼 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뭐 생지나 왕지는 어떤 계고나 입고의 개념이 없어서 괜찮은데,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유금이 있고요. 진이 있다. 자, 그런데 술운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렇죠? 진유합을 하고 있잖아요. 운이 들어오면 진술충 하는 기운이 들어온다. 이때는 요 육합이 충운에 풀어진다. 자, 풀어지면서 이 진술충미는요, 이 진에 있는, 그쵸? 이게 지장간이 개무가 천간으로 튀어 오릅니다. 개고된다. 그쵸? 예를 들면 천간에 을이나 뭐 개수나 뭐 이런 글자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단은 뭐 무토다, 무진이다, 그쵸? 무토가 있다면 개수가 올라오면서 무게 합해서 무토를 무게 충하니까 이 열리는 게 이 운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원국에 있는 글자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입고가 되든지 개고가 되든지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천간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합이 되는 글자가 있으면요, 튀어 올라서 무게 합되면서 이게 합거가 못 쓰게 되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개고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개수가 또 예를 들면 있다. 개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열리면 이 개수가 또 입고된다, 못 쓰게 된다 하는 게 이제 입고 개고 이론인데, 저는 사주 통변하면서 사실은 이 진술충미에 입고나 개고는 충이나 형 때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발생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입고 개고를 적용하다 보니까 사주의 해석 통변이 산으로 가더라고요. 너무 복잡해지고 잘 안 맞게 되는데, 어쨌든 개고나 입고는 이제 봐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병화가, 예를 들면 병유라는 거는 맞지 않지만 이제 이게 병화가 있다, 그쵸? 예를 들면 이게 병진이었다, 이게 유금이 이렇게 이제 반대로 있었다 그러면 술토가, 이 병화는 술토에 술은 임묘되는 글자거든요. 진술충 하면서 내 몸을 때리면서 내가 병화가, 일간인 병화가 술토에 임묘가 돼서 뭐 진짜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들어 눕든지, 그쵸? 잘못되어서 뭐 감옥에 가서 몇 년간 있게 되든지, 1년간 뭐 그런 운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게, 또 이렇게 충에 임묘되는 글자가 들어와서 충을 하면 나를 충 임묘시켜버리는 어떤 그런 기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운을 진유합도 풀어지면서 이 진술충미는 충이 됐을 때 또는 형이 됐을 때 복잡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잘 봐야 되고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나를 임묘시키는 어떤 그런 글자가 들어왔느냐, 이것도 우리가 잘 이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
두 글자가 붙어 있을 때 그 작용력이 가장 크다. 그쵸? 이제 붙어 있을 때는 원국에서 예를 들면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자가 있고요. 이렇게 오가 있어요. 그럼 이 좌우충은 충을 하나요? 하나요? 안 하나요? 흰색인가요? 검은색인가요?가 아니고 충작용이 전혀 없진 않죠. 전혀 없진 않지만 여기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냐에 따른 변수도 있고요. 일단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력이 약하다. 그쵸? 충력이 약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나하고 국가하고 별로 코드가 안 맞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나하고 우리 조부모님하고 조금 충적인 요소로 떨어져 있는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 일은 거의 없겠죠. 또 혜택을 또 보기도 조금 쉽지 않고, 왜냐면 성향이나 코드가 충적인 요소니까. 그럼 이게 또 이렇게 있을 때 이 자수가 예를 들면 이쪽에 있다. 그러면 내 자식하고 조부모하고 충이다. 이거는 이제 아주 충력이 매우 약하다. 년과 시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매우 약하다. 그래서 충을 좀 잘 읽어주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 중간에 엄청 많은 형충해와 파해가 작용을 할 테니 두 글자만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작용력이 이제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